그거하고 교신 내고 있습니까? 현재 교신은 안 하고 있어. 선생님이 아리가 있는데 계속 기울여가지고 현재 못 나오고 있답니다. 밖에 지금 나온 중에 한 명씩 지금 구조하고 있습니다. 진짜 대박! 알른다고 갖추고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승객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안전시키기 바랍니다. 도착과 동시 단정을 내리고 또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청원 퇴선하라는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실시했습니다. 자, 그 MBC의 스트레이트 주진희 기자 나오는 프로그램에 세월호는 구조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라는 방송이 됐는데요. 사실은 그 내용 중에 대다수는 우리 방송으로 나갔던 내용들이에요. 그렇죠. 예.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세월호가 지금 사주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머릿속에 지워내야 될 게 있어요. 오랜 시간 동안 해경의 무능으로 못 구했다라는 인식이 계속 있으니까 정말 무능했구나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안 구하려고 했네라는 느낌으로 그런 생각으로 보면 진짜 그렇게 보이거든요. 예. 무능이 아니에요. 해경과 박근혜 정권의 무능론을 걷어내십시오. 일부러 안 구한 정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.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2, 3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그때 국회에 다니면서 퇴사하고 막 퇴사를 했던 시기였어요. 그래서 의원실에 이제 동료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뭐 국방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들, 뭐 산업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들,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채널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을 저도 이렇게 국회까지 찾아가서 직접 한번 열람을 했었거든요.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거였어요. 이거는 의지를 갖고 하지 않은 거다. 그러니까 너 하지 마라가 아니라 각 모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근데 그게 그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치밀한 그 조직적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그 태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딱 너 때문에 너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집어내기 힘들거든요. 그런 상황들은. 그래서 이게 정부, 그 행정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것과 의지가 없을 때 보여지는 태도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세월호에서는 모든 보고서에서 그런 느낌이 확연하게 드러났었어요.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초계기 떴죠. 네. 비행기인데 정지가 가능한 비행기. 이렇게 보시면 되고. 헬기 여러 대 떴죠. 1, 2, 3전 갔죠. 근데 교신이 되고 있냐고 물어봐요. 서해 해경청 상황실에서. 김경일이 답합니다. 현재 교신은 안 되고 있습니다. 무슨 뜻이냐면 교신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어요.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배에 있는 누군가에게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. 어느 누구도 교신하지 않았는데 김경일은 교신이 안 되고 있다고 거짓말합니다. 방송도 한 번도 안 했죠. 그 그렇죠. 확성기 같은 거라도 어떤 노력하는 시도조차 한 번도 안 했었죠. 그걸 이름은 이제 퇴선 명령이라고 하는데 퇴선 명령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. 그 당시에 김경일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도착과 동시에 단정을 내리고 또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청원 퇴선하라.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실시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합니다. 근데 그리고 나중에 그게 밝혀졌죠. 퇴선 명령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. 배가 막 기울면 어느 정도 탈출이 가능한 시점까지 있잖아요. 도착해가지고 한 번도 배 밖으로 탈출하는 이야기를 안 해요. 헬기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 이게 구조 안 할 생각이었다는 거잖아요. 세월호 사건 초창기 때 구조 인원 몇 명 이렇게 막 보도가 될 때 사실은 구조가 아니고 스스로 셀프 구조된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리면 뜰채로 건져 올리는 방식이었던. 근데 보니까 충격적이었던 게 김경일 정장이 벌써 3년 만기 출소를 했더라고요. 했죠. 그것도 놀라웠는데 이때 이제 MBC 양윤경 기자가 정말 끝까지 쫓아가더라고요. 막 이 사람이 집 앞에서 12시 정도에 밤 12시에 들어오는 거를 잡아서 인터뷰를 시도를 하는데 계속 도망가거든요. 집 주위로. 나중에는 산에까지 올라가요. 근데 이 기자가 구두를 신었는데 끝까지 쫓아가더라고요. 그러면서 왜 거짓말을 했냐. 당시에 정장 혼자 그런 기자회견을 할 만큼의 그런 기획력이라던가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는데 누구의 지시로 했느냐에 대해서 끝까지 입을 다물더라고요. 분명 누군가가 시켰을 텐데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일 정장이 적용된 죄목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요. 추가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면 그때는 불게 돼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있고 검찰이 물론 이것을 대충 뭉개고 지나간 정황이 너무 강하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사실 MBC가 이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서
MBC 자체로서도 통렬한 반성을 한다라고 그러고 기자 본인도 스스로를 반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방송 맨 마지막 말미에 MBC의 전원구조 오버에 대해서 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전원구조 오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. MBC가 진정 정신을 차리고 그 당시에 본인들이 얼마만큼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한다면 전원구조 오보가 왜 나왔는지 어떤 선에서 움직인 건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. 자, 그건 뭐 또 다른 문제니까요. 어쨌건 이거 구조 안 한 거야. 구조를 못한 게 아니고 네.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음모론이라고 이야기 막 공격했던 사람들 있죠. 거기 나오는 전문가들이 상황을 다 보더니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. 이거는 구조를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게 맞다는 식의 인터뷰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그러면 뭐냐니까 그게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청원도 있고 막 그런데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제2기 특조위만 맡겨놓는 건 다른 별개의 트랙으로 검찰은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재수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. 세월호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처음에 개시를 할 때 어떤 사건이 끝났어요. 김경일 같은 사람들이 감옥까지 나오긴 했어. 근데 재수사할 수 있는 요건은 딱 하나예요.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. 사실은 우리 같은 방송들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해봐야 일단 안 먹히는 거죠. 근데 특조위처럼 사실상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 상태로 뭔가를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사건만큼은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세월호 사주기에 지금 여러 가지 또 많은 얘기가 나오겠죠. 윤민석 작곡가가 만드신 노래 기억해 그리고 사랑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곡으로 나왔거든요. 저희들 팟빵 새날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드렸거든요. 그게 어려우시면은 새날 2채널에 가시면은 그 노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 MBC의 스트레이트 주진희 기자 나오는 프로그램에 세월호는 구조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라는 방송이 됐는데요. 사실은 그 내용 중에 대다수는 우리 방송으로 나갔던 내용들이에요. 그렇죠. 예.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세월호가 지금 사주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머릿속에 지워내야 될 게 있어요. 오랜 시간 동안 해경의 무능으로 묵구했다라는 인식이 계속 있으니까 정말 무능했구나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안 구하려고 했네라는 느낌으로 그런 생각으로 보면 진짜 그렇게 보이거든요. 예. 무능이 아니에요. 해경과 박근혜 정권의 무능론을 걷어내십시오. 일부러 안 구한 정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.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2, 3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그때 국회에 다니면서 퇴사하고 막 퇴사를 했던 시기였어요. 그래서 의원실에 이제 동료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뭐 국방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들, 뭐 산업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들,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채널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을 저도 이렇게 국회까지 찾아가서 직접 한번 열람을 했었거든요.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거였어요. 이거는 의지를 갖고 하지 않은 거다. 그러니까 너 하지 마라 아니라 각 모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근데 그게 그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치밀한 그 조직적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그 태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딱 너 때문에 너가 뭔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찝어내기 힘들거든요. 그런 상황들은. 그래서 이게 정부, 그 행정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것과 의지가 없을 때 보여지는 태도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세월호에서는 모든 보고서에서 그런 느낌이 확연하게 드러났었어요.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초계기 떴죠. 네. 비행기인데 정지가 가능한 비행기. 이렇게 보시면 되고. 헬기 여러 대 떴죠. 1, 2, 3전 갔죠. 근데 교신이 되고 있냐고 물어봐요. 서해 해경청 상황실에서. 김경일이 답합니다. 현재 교신은 안 되고 있습니다. 무슨 뜻이냐면 교신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어요.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배에 있는 누군가에게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. 어느 누구도 교신하지 않았는데 김경일은 교신이 안 되고 있다고 거짓말합니다. 방송도 한 번도 안 했죠. 그 그렇죠. 확성기 같은 거라도 어떤 노력하는 시도조차 한 번도 안 했었죠. 그걸 이름은 이제 퇴선 명령이라고 하는데 퇴선 명령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. 그 당시에 김경일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도착과 동시에 단정을 내리고 또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총원 퇴선하라.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실시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합니다. 근데 그리고 나중에 그게 밝혀졌죠. 퇴선 명령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. 배가 막 기울면 어느 정도 탈출이 가능한 시점까지 있잖아요.
도착해가지고 한 번도 배 밖으로 탈출하는 이야기를 안 해요. 헬기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 이게 구조 안 할 생각이었다는 거잖아요. 세월호 사건 초창기 때 구조 인원 몇 명 이렇게 막 보도가 될 때 네, 사실은 구조가 아니고 스스로 셀프 구조된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리면 뜰채로 건져 올리는 방식이었던. 근데 보니까 충격적이었던 게 김경일 정장이 벌써 3년 만기 출소를 했더라고요. 했죠. 그것도 놀라웠는데 이때 이제 이 MBC 양윤경 기자가 정말 끝까지 쫓아가더라고요. 막 이 사람이 집 앞에서 12시 정도에 밤 12시에 들어오는 거를 잡아서 인터뷰를 시도를 하는데 계속 도망가거든요. 집 주위로. 나중에는 산에까지 올라가요. 근데 이 기자가 구두를 신었는데 끝까지 쫓아가더라고요. 그러면서 왜 거짓말을 했냐. 당시에 정장 혼자 그런 기자회견을 할 만큼의 그런 기획력이라던가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는데 누구의 지시로 했느냐에 대해서 끝까지 입을 다물더라고요. 분명 누군가가 시켰을 텐데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일 정장이 적용된 죄목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요. 추가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면 그때는 불게 돼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있고 검찰이 물론 이것을 대충 뭉개고 지나간 정황이 너무 강하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사실 MBC가 이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서 MBC 자체로서도 통렬한 반성을 한다라고 그러고 기자 본인도 스스로를 반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방송 맨 마지막 말미에 MBC의 전원구조 오버에 대해서 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전원구조 오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. MBC가 진정 정신을 차리고 그 당시에 본인들이 얼마만큼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한다면 전원구조 오보가 왜 나왔는지 어떤 선에서 움직인 건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. 자, 그건 뭐 또 다른 문제니까요. 어쨌건 이거 구조 안 한 거야. 구조를 못한 게 아니고 네.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음모론이라고 이야기 막 공격했던 사람들 있죠. 거기 나오는 전문가들이 상황을 다 보더니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. 이거는 구조를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게 맞다는 식의 인터뷰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네. 그러면 뭐냐니까 그게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청원도 있고 막 그런데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제2기 특조위만 맡겨놓는 건 다른 별개의 트랙으로 검찰은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재수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. 세월호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처음에 개시를 할 때 어떤 사건이 끝났어요. 김경일 같은 사람들이 감옥까지 나오긴 했어. 근데 재수사할 수 있는 요건은 딱 하나예요.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. 사실은 우리 같은 방송들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해봐야 일단 안 먹히는 거죠. 근데 특조위처럼 사실상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 상태로 뭔가를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사건만큼은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세월호 사주기에 지금 여러 가지 또 많은 얘기가 나오겠죠. 윤민석 작곡가가 만드신 노래 기억해 그리고 사랑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곡으로 나왔거든요. 저희들 팟빵 새날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드렸거든요. 그게 어려우시면은 새날 2채널에 가시면은 그 노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. 분명 누군가가 시켰을 텐데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일 정장이 적용된 죄목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요. 추가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면 그때는 불게 돼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있고 검찰이 물론 이것을 대충 뭉개고 지나간 정황이 너무 강하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사실 MBC가 이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서 MBC 자체로서도 통렬한 반성을 한다라고 그러고 기자 본인도 스스로를 반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방송 맨 마지막 말미에 MBC의 전원구조 오버에 대해서 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전원구조 오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. MBC가 진정 정신을 차리고 그 당시에 본인들이 얼마만큼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한다면 전원구조 오보가 왜 나왔는지 어떤 선에서 움직인 건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. 자, 그건 뭐 또 다른 문제니까요. 어쨌건 이거 구조 안 한 거야. 구조를 못한 게 아니고 네.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음모론이라고 이야기 막 공격했던 사람들 있죠. 거기 나오는 전문가들이 상황을 다 보더니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. 이거는 구조를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게 맞다는 식의 인터뷰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네. 그러면 뭐냐니까 그게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청원도 있고 막 그런데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제2기 특조위만 맡겨놓는 건 다른 별개의 트랙으로 검찰은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재수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. 세월호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
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처음에 개시를 할 때 어떤 사건이 끝났어요. 김경일 같은 사람들이 감옥까지 나오긴 했어. 근데 재수사할 수 있는 요건은 딱 하나예요.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. 사실은 우리 같은 방송들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해봐야 일단 안 먹히는 거죠. 근데 특조위처럼 사실상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 상태로 뭔가를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사건만큼은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세월호 사주기에 지금 여러 가지 또 많은 얘기가 나오겠죠. 윤민석 작곡가가 만드신 노래 기억. 그거하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? 현재 조심은 안 하고 있어. 근데 아리가 있는데 계속 기울여가지고 현재 못 나오고 있답니다. 밖에 지금 나온 중에 한 명씩 지금 구조하고 있습니다. 진짜 대박! 안전장을 갖추고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승객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안전시키기 바랍니다. 도착과 동시 단정을 내리고 또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청원 퇴선하라는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실시했습니다. 자, 그 MBC의 스트레이트 주진희 기자 나오는 프로그램에 세월호는 구조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라는 방송이 됐는데요. 사실은 그 내용 중에 대다수는 우리 방송으로 나갔던 내용들이에요. 그렇죠. 예.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세월호가 지금 사주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머릿속에 지워내야 될 게 있어요. 오랜 시간 동안 해경의 무능으로 못 구했다라는 인식이 계속 있으니까 아 정말 무능했구나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안 구하려고 했네라는 느낌으로 그런 생각으로 보면 진짜 그렇게 보이거든요. 예. 무능이 아니에요. 해경과 박근혜 정권의 무능론을 걷어내십시오. 일부러 안 구한 정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.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2, 3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그때 국회에 다니면서 퇴사하고 막 퇴사를 했던 시기였어요. 그래서 의원실에 이제 동료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뭐 국방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들, 뭐 산업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들,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채널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을 저도 이렇게 국회까지 찾아가서 직접 한번 열람을 했었거든요.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거였어요. 이거는 의지를 갖고 하지 않은 거다. 그러니까 누군가, 그러니까 너 하지 마라가 아니라 각 모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근데 그게 그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치밀한 그 조직적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그 태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딱 너 때문에 너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집어내기 힘들거든요. 그런 상황들은. 그래서 이게 정부, 그 행정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것과 의지가 없을 때 보여지는 태도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세월호에서는 모든 보고서에서 그런 느낌이 확연하게 드러났었어요.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초계기 떴죠. 네. 비행기인데 정지가 가능한 비행기. 이렇게 보시면 되고. 예. 헬기 여러 대 떴죠. 예. 1, 2, 3전 갔죠. 근데 교신이 되고 있냐고 물어봐요. 서해 해경청 상황실에서. 김경일이 답합니다. 현재 교신은 안 되고 있습니다. 무슨 뜻이냐면 교신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어요.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배에 있는 누군가에게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. 어느 누구도 교신하지 않았는데 김경일은 교신이 안 되고 있다고 거짓말합니다. 방송도 한 번도 안 했죠. 그 그렇죠. 확성기 같은 거라도 어떤 노력하는 시도조차 한 번도 안 했었죠. 그걸 이름은 이제 퇴선 명령이라고 예. 하는데 퇴선 명령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. 그 당시에 김경일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도착과 동시에 단정을 내리고 또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청원 퇴선하라.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실시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합니다. 근데 그리고 나중에 그게 밝혀졌죠. 퇴선 명령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. 배가 막 기울면 어느 정도 탈출이 가능한 시점까지 있잖아요. 네. 도착해가지고 한 번도 배 밖으로 탈출하는 이야기를 안 해요. 헬기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 이게 구조 안 할 생각이었다는 거잖아요. 세월호 사건 초창기 때 구조 인원 몇 명 이렇게 막 보도가 될 때 예. 사실은 구조가 아니고 스스로 셀프 구조된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리면 뜰채로 건져 올리는 방식이었던. 근데 보니까 충격적이었던 게 김경일 정장이 벌써 3년 만기 출소를 했더라고요. 했죠. 그것도 놀라웠는데 이때 이제 MBC 양윤경 기자가 정말 끝까지 쫓아가더라고요. 막 이 사람이 집 앞에서 12시 정도에 밤 12시에 들어오는 거를 잡아서 인터뷰를 시도를 하는데 계속 도망가거든요. 집 주위로. 나중에는 산에까지 올라가요. 근데 이 기자가 구두를 신었는데 끝까지 쫓아가더라고요. 그러면서 왜 거짓말을 했냐. 당시에 정장 혼자 그런 기자회견을 할 만큼의
그런 기획력이라던가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는데 누구의 지시로 했느냐에 대해서 끝까지 입을 다물더라고요. 공지가 가능한 비행기 이렇게 예, 보시면 되고 예. 헬기 여러 대 떴죠. 예. 1, 2, 3전 갔죠. 근데 교신이 되고 있냐고 물어봐요. 서해 해경청 상황실에서 김경일이 답합니다. 현재 교신은 안 되고 있습니다. 무슨 뜻이냐면 교신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어요.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배에 있는 누군가에게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. 어느 누구도 교신하지 않았는데 김경일은 교신이 안 되고 있다고 거짓말합니다. 방송도 한 번도 안 했죠. 그 그렇죠. 확성기 같은 거라도 어떤 노력하는 시도조차 한 번도 안 했었죠. 그걸 이름은 이제 퇴선 명령이라고 예. 하는데 퇴선 명령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. 그 당시에 김경일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도착과 동시에 단정을 내리고 또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총원 퇴선하라.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실시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합니다. 근데 그리고 나중에 그게 밝혀졌죠. 퇴선 명령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. 배가 막 기울면 어느 정도 탈출이 가능한 시점까지 있잖아요. 예. 도착해가지고 한 번도 배 밖으로 탈출하는 이야기를 안 해요. 헬기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 이게 구조 안 할 생각이었다는 거잖아요. 세월호 사건 초창기 때 구조 인원 몇 명 이렇게 막 보도가 될 때 예, 사실은 구조가 아니고 스스로 셀프 구조된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리면 뜰채로 건져 올리는 방식이었던. 근데 보니까 충격적이었던 게 김경일 정장이 벌써 3년 만기 출소를 했더라고요. 했죠. 그것도 놀라웠는데 이때 이제 이 MBC 양윤경 기자가 정말 끝까지 쫓아가더라고요. 막 이 사람이 집 앞에서 12시 정도에 밤 12시에 들어오는 거를 잡아서 인터뷰를 시도를 하는데 계속 도망가거든요. 집 주위로. 나중에는 산에까지 올라가요. 근데 이 기자가 구두를 신었는데 끝까지 쫓아가더라고요. 그러면서 왜 거짓말을 했냐. 당시에 정장 혼자 그런 기자회견을 할 만큼의 그런 기획력이라던가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는데 누구의 지시로 했느냐에 대해서 끝까지 입을 다물더라고요. 분명 누군가가 시켰을 텐데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일 정장이 적용된 죄목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요. 추가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면 그때는 불게 돼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있고 검찰이 물론 이것을 대충 뭉개고 지나간 정황이 너무 강하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캐 그리고 사랑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곡으로 나왔거든요. 저희들 팟빵 새날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드렸거든요. 그게 어려우시면은 새날 2채널에 가시면은 그 노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 MBC의 스트레이트 주진희 기자 나오는 프로그램에 세월호는 구조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라는 방송이 됐는데요. 사실은 그 내용 중에 대다수는 우리 방송으로 나갔던 내용들이에요. 그렇죠. 예.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세월호가 지금 사주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머릿속에 지워내야 될 게 있어요. 오랜 시간 동안 해경의 무능으로 못 구했다라는 인식이 계속 있으니까 정말 무능했구나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안 구하려고 했네라는 느낌으로 그런 생각으로 보면 진짜 그렇게 보이거든요. 예. 무능이 아니에요. 해경과 박근혜 정권의 무능론을 걷어내십시오. 일부러 안 구한 정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.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2, 3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그때 국회에 다니면서 퇴사하고 막 퇴사를 했던 시기였어요. 그래서 의원실에 이제 동료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뭐 국방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들, 뭐 산업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들,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채널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을 저도 이렇게 국회까지 찾아가서 직접 한번 열람을 했었거든요.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거였어요. 이거는 의지를 갖고 하지 않은 거다. 그러니까 너 하지 마라가 아니라 각 모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근데 그게 그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치밀한 그 조직적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그 태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딱 너 때문에 너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집어내기 힘들거든요. 그런 상황들은. 그래서 이게 정부, 그 행정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것과 의지가 없을 때 보여지는 태도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세월호에서는 모든 보고서에서 그런 느낌이 확연하게 드러났었어요.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초계기 떴죠. 네. 비행기인데